수년째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A양. 친구 따라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 끊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지정 계좌에 현금을 보내면 개인머니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잃은 돈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네, 다 보험자 모르면 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느껴보니까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계속 하는 게 있더라고. 눈 감으면 눈에서 이제 검은 화면에서 막 볼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연령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일종의 소개비까지 받을 수 있어 또래 집단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친구들 사이에 고리대금까지 등장했습니다.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빌리면 50%를 붙여서 기간 내에 안 갚으면 50%를 붙여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갚지 못하고 계속 나오면서 이제 사채업에도 손대고. 휴대전화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 특성 때문에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빚을 갚기 위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모님한테 하기에는 두렵고 하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엔 알바를 하다가 알바가 안 되면 이제 그 중고마켓 같은 데서 휴대폰을 이제 판다고 속인 다음에 이제 돈을 갈취하고. 올해 정부가 사이버 도박 중독 위험군으로 파악한 중고등학생만 3만여 명. 극히 일부 청소년의 일탈로 보기에는 확산 속도나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원뉴스 김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소수의 애들이 판치기하고 놀고 동전 던져서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쪽 문화로 이제 바뀌어버려서. 얼마예요? 얼마 여기 앉아있어. 여기에 계신 분들은 32명이 주부 등 여성이었습니다. 2만. 자, 제자리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 저연령화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학교폭력도 포함되고 소년범죄도 포함된다는 거죠. 청소년 도박은 이루어놓은 거를 잃는 수준이 아니라 성취를 못하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못 딴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많이? 한 30명 있다 치면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 저희 한 10명 정도. 스포츠 투토라고 사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실시간이라고 왼쪽 홀짝 왼쪽 오른쪽 그런 거 제가 주로 하는 사이트 여기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시간 게임은 이건데 카조 게임이라고 카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맞추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10,000원 충전 40만 원을 한 잔을 치면 적은 돈으로 40만 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있어도 이걸로 돈 많이 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돌리게 돼요. 얼마 정도 썼어요? 다 잃은 것까지 하면 40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용돈하고 옷 있는 거 팔고 막 그렇게 하다가 빚도 지고 학교에 다니면 에어팟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막 훔치기도 하고 팔아가지고 뭐 빚 갚거나 막 도박 돌리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대로 가면 못 끊을 것 같긴 한데 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친구들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얼마까지 보낸 거였어요? 저는 2달에 200만 원, 한 번에 30만 원.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한 밤까지 일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돈을 못 번 거잖아요. 힘든데 일을 왜 하냐, 그냥 도박 같은 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지인 추천을 하면 꽁무니란 게 있어요. 좋잖아요, 꽁무니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좀 하라고. 친구니까 소개해주는 거지. 좋은 거 같이 가서 먹는 거야.
성인들은 대부분 각자 도박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회사에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동료들한테 전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청소년 발달학적으로 보면 이게 양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또래 관계에서 어울리려면 또래 관계가 하는 문화에 같이 동참을 해준다는 그런 논리가 또 나와요. 아이들은 개인이 혼자서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또래의 무리가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쪽지 하나만 보내면 되고 링크 하나만 걸어서 보내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걸 클릭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는 게 제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뭐 나이를 입력한다든가 뭐 주민번호를 입력한다든가 뭐 이런 형식적으로는 있죠. 회원가입을 할 때 코드가 필요해요. 그 코드는 막 토토 이런 사이트에서 다 알려주고 코드를 치고 들어가면 저희가 성인이 아니니까 일단 00년생으로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그렇게 하면 업체에서 이 학생에게 전화가 오죠. 그래가지고 받으면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82년생이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82년생은 무슨 띠예요? 그러면 띠를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00년생 띠 찾아가지고 용띠라 이렇게 말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도박사범으로 이제 저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은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통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도박한 아이들 중에는 강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아이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의외로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뇌 발달이 아직은 전체적인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기 때문에요.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짜릿한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감각들이 또 다른 충동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10대부터 시작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큰 돈을 땄을 때예요. 큰 돈을 이미 따본 친구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억이 아이를 붙잡죠. 아들이 예전에 한번 큰 돈을 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4천만 원으로 갚아줬던 것 같아요. 거의 앞으로는 갚아줄 생각이 없고요. 엄마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의심병, 불안증, 그리고 아들 볼 때는 너무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돈 빌렸는데 안 갚아주실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전화를 받아요. 가족이 다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 쉽게 가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을 뿐더러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도박의 시작점과 도박의 끝 지점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폭력도 포함되고 소년범죄도 포함된다는 거죠. 교육만 있으면 사실은 안 되고요. 선생님들, 상담사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찰 공무원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관찰을 좀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박에 이제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이 있다. 저는 청소년한테 한 말씀.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충고. 돈을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딸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조작 안 할 것 같아요. 조작 100% 하죠. 그리고 먹튀도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돈을 땄다는 친구는 많았지만 그 딴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진짜 후회한다고. 나중에 가면 빚만 생기고 돈을 따도 소용이 없다. 돈을 따도 어차피 딴 돈은 다시 쓰게 돼 있다. 토토 사이트에. 최근에 그 마약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마약에 이어서 사이버 도박까지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 9천 명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서 고등학생은 12,000여 명, 중학생은 이보다 많은 16,000여 명이 위험군으로 집계됐는데요.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11,000여 명, 여학생이 4,700여 명으로 남학생이 2.4배 많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3만 명으로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험 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말합니다.